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월급만큼 벌 수 있는 아이템은 맞아요? 이게 요즘 유튜브 보면 막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막 되게 특이한 것들 많이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컨텐츠들 보고 도저히 돈 벌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와, 배불러. 아, 진짜 덥다. 안녕하세요, 민구님.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밥 먹자마자 바로입니까? 예. 와. 아유, 오늘 또 연출한 건 아닌데 또 재밌는 일이 있었죠. 오, 오늘. 또 밥 먹고 약간 또 간식 먹으려고 저희 그 건물 1층 아닙니까? 그쵸. 얼마 전에 생겼던 또 빵집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서 제가 자주 여기 교육생들 계시면 다 같이 사오고, 이제 오늘 PD님만 계시니까 2개 사왔잖아요. 거기가 빵집이에요? 빵이라기 하기도 뭐하고, 디저트인데 양이 너무 커서 끼니 정도 급이 되는데, 그렇다고 끼니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매한데 맛은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 갔더니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맞아요. 민구님을 알아봤죠? 보고 계실 수도 있어. 아. 동생분이 저를 봤대요. 그래서 소름 돋았어. 지난주에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스마트 스토어 얘기하시고, 근데 뭐 맛있어서 나는 그 빵을 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다른 거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 못해서 다음에 한번 얘기하자고 하고 후딱 올라왔습니다. 뭔가 민망해가지고. 민구님 연예인이시네요. 저 사실 휴가 때는 막 사실 인생 살면서 뭔가 내려놓고 미친 듯이 논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때로는 정신줄 놓고 막 그렇게 노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한번 결혼 어차피 언젠간 해야 되니까 결혼 전에 미친 듯이 한번 놀아야지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 알아보니까 갑자기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이제 막 선글라스 쓰고 다니신 거 아니십니까? 막. 그래. 혹시나 선글라스 끼면 어차피 뭐. 근데 실제로 이 화면하고 실제랑 다르지 않나요? 못 알아보지 않을까. 신기하네요. 세미나 아니면 세미나니까 그냥 아마 좀 알아봤던 것 같고, 못 알아보시겠지. 그냥 편하게 저는 지낼랍니다. 그래서 또 그분이 알아봐서 놀란 것도 있지만 네. 저는 또 든 생각이 네네. 그분은 이미 매장이 있으시고 동생분이랑 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부업으로 또 셀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저는 또 든 생각이 요즘 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이 부업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많이 있지 않나? 근데 이거 지금 위탁 판매가 부업으로는 어떤 거 같으세요?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나 이런 것도 부업으로 당연히 괜찮은 건데, 제가 그 블로그 하시는 분이 같이 인터뷰했을 때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한 게, 물론 고생이 좀 더 되지만 블로그보다 확실히 저는 돈은 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블로그도 최상위급으로 가면 상위 1%라면 엄청 벌겠죠. 근데 셀링은 상위 한 30%, 40%여도 벌긴 번다. 저는 블로그 사실 잘 몰라서 막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블로그는 상위 1% 혹은 10%에 들어야 된다면 셀링은 한 50%에 들어도 그래도 부업 정도는 된다. 본업은 아니겠지만 본업으로 가려면 상위 한 20, 30%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회사에서도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 직원이 하시다가 사업자를 내고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막 알려줬던 기억이 있는데, 할 테면 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죽어라 말려봤자 할 사람은 하니까 얼마든지 잘 되면 좋고, 회사 일에만 방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고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한 사실 요즘 회사에서 굳이 싫어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네. 갑자기 든 생각이, 그때 민구님이 다른 사업자분들이랑 그 식사하실 때 저도 옆에 있어가지고 들었는데 네. 직원분 중에 이렇게 이걸 배워가지고 퇴사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현업으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맘먹고 해야겠다 하고 나간 직원분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 친구도 2000 언저리까지 갔다가 아마 다른 거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제가 그 친구 너무 착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나한테 꼬치꼬치 이제 다 물어보기 위한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렴풋이 알고 그냥 바로 가서 한 것 같은데, 근데 꾸준하고 꼼꼼한 친구라
거기까지는 잘 갔는데 그 이후에 뭔가 집안일이라던가 뭔가 이것저것 겹쳐가지고 개인적인 그렇게 또 그리고 또 두 명인데 한 명은 그렇게 그 친구는 다시 해도 분명히 잘할 거고 한 명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이제 본인이 다 해야 된다는 걸 예상치 못했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셀링만 한다면 괜찮은데 우리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 없이도 물론 하지만 그게 시작이잖아.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세무 관련, 그러니까 내 사업, 나의 비즈니스라는 거는 모든 걸 내가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회사 속에서는 내가 맡은 업무만 하면 됐었는데 내 회사면은 그 모든 업무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꽤 많았죠. 그 셀링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부가적인 일들도 많이 맞아요. 셀링 외적으로 오히려 준비하고 이러는 게 더 걸려요. 막 내가 이제 부업을 해야겠다. 막 사업자 등록하고 막 세팅하는데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가끔 메일함에 드디어 세팅이 끝났습니다. 뭐 몇 달 걸려가지고 이제서야 뭐 가입을 다 마치고 준비가 됐네요. 막 이렇게 메일도 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게 그렇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또 딴 길로 샜는데 주제는 부업입니다. 아, 부업. 부업으로 현실적으로 돈을 벌려면 어떤 테크트리를 타야 되는지 민구님이 좀 냉정하게 반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가 아니고 네. 민구님이 알고 계시는 지식의 최선의 코스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바로 전업을 한 케이스거든요. 이제 당연히 최종 면접에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부업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부업이 생각보다 더 어렵다라고 느껴져요. 전업이면 이거 아니면 안 돼도 있고 절박함과 꼭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어지간한 분들은 다 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7기 모집 중이잖아요. 7기도 뽑아보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업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두 종류가 섞이게 되면 사실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탈락시키거든요. 이분들의 이제 물리적인 시간은 이분이 절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모두가 부업으로 요청하면 당연히 괜찮으신 분들 모아서 바로 성과를 내겠지만 어쨌든 여기 와서 성과를 바로 내려면 전업으로 하면 제일 확실하니까 보통 전업이신 분들 많이 모시고 하고 있어서 뭔 얘기하다 이 얘기까지 왔죠? 자꾸 새네요. 네. 부업으로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잘하는 방법? 근데 여기서 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직장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은근히 6시에 뭐 칼퇴를 한다 쳐도 집에 가면 한 7시 잡아야 되잖아요. 샤워하고 유튜브 한 편 보면 또 딱 집에 도착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찍고 뭐 개인 정리 좀 하다 보면 또 8시가 됩니다. 8시 되면은 뭐 저녁 좀 먹을까 해가지고 먹다 보면 또 9시 되고 이래가지고 뭐 생각보다 여유 시간이 많이 없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부업이 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부업은 심지어 회사에서 엄청 시달릴 거잖아요. 내 회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상사가 있을 거고 챙겨야 하는 뭐 후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내일 수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정신적, 신체적 소모가 더 심할 거라고 봐요. 나를 위한 내 회사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업이 훨씬 어려워서 부업을 성공하신 분들은 오히려 전업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인들이 그 짧은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위탁 판매로 성공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최선의 테크트리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뭐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서 나름 흥미롭게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어서 부업으로 한다면 당장 뭐 저라면 당연히 뭐 예전 같았으면 바로 사업자 되시고 딱딱 하세요라고 했을 텐데 부업으로 하시려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안정지향적이고 살짝 보수적이세요.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수적이세요. 굉장히 조심스러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짜드리는 테크트리는 일단은 사업자 등록 없이 편 있죠. 우리 찍은 거. 그거는 똑같죠. 사업자 등록 없이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을 해요. 그리고 뭐 천유 같은 것은 사업자 등록 없이도 또 판매해 볼 수도 있으니까 천유 도매 사이트 가입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 천유 제품을 하루에 뭐 1개, 5개, 10개 정해놓고 나는 이걸 하루 뭐 평일 아기가 있으면 주말은 놀아줘야 되니까 월화수목금 5일에 하루 5개는 꼭 올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렇게 올린다고 쳤을 때요. 뭐 이렇게 올려야 된다, 저렇게 올려야 된다 막 유튜브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고 올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모르더라도 그냥 일단 수량을 채워서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올리는 게 좋아요? 첫 1주차 때는 그 수량을 채우는 걸 목표로 두고
2주차 때는 뭐 제 영상이나 다른 분들 영상 보고 아 이런 항목을 내가 한 것과 그 사람이 한 것 중에 차이점을 발견해서 반영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 3주차가 또 달라지겠죠? 수동으로 한 달 정도 1, 2, 3주차 3주차 정도를 나눈 거죠. 그럼 3주차 때는 첫 주차랑 다르게 수동으로 해도 내가 나름 노출 조금 더 도움이 되게끔 등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는 속도도 더 빨라져 있죠. 그래서 2개월 차가 되면 그렇게 한 달만 보내면 2개월 차가 되면 수동으로도 이제 상품을 내가 충분히 5개에서 10개까지도 늘릴 수 있어요. 천유만 해도 사실 상품 수가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몇만 개예요. 10,000개가 넘을 거거든요. 10,000개 넘을 거예요. 근데 물론 천유라는 곳은 뭐 무료 이미지, 유료 이미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처음엔 당연히 무료 이미지만 써야 돼요. 그것만 하면 또 뭐 몇천 개로 줄어들겠지만 몇천 개가 사실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한 달 놨으면 저 같으면 이제 이 사람은 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판정, 스스로에게 너 수고했어. 매출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한 달에 하루 5개 올리면 저는 하나 정도 무조건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요. 메일로 딱 오잖아요. 주문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딱 그 메일 올 때, 아니면 네이버 알림으로 올 때 얼마나 기쁜데. 그래서 주문이 안 들어오더라도 한 달 하셨으면 그냥 저를 믿고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죠. 거기서 이제 안 되네 하고 접으면 정말 조금 겉핥기만 하고 포기한 거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 거죠. 그 한 달의 시간을 이제 활용해서 나는 이제 조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장을 했으니까 두 번째 개월차로 접어듭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루에 5개씩이라도 한 달을 네. 쉬지 않고 꾸준하게 올려봐라. 주문 안 들어와도 저를 믿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 모든 과정을 다 했는데 안 되면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안 되면 뭐 메일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저 오프라인에서도 자주 하는 말이 일단 제 방식대로 이렇게 해보시고 안 되면 언제든 찾아오셔라. 진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1단계도 되게 이행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요. 저희 카페에 지금 상품 등록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루에 챌린지 신청하시는 분들이 10명 내외 정도로 되게 적어요. 우리 초기에는 꽤 많았던 거 알죠? 처음에 막 이렇게 하다가 서서히 착착착착 그래서 지금 거의 줄어가지고 10명 내외밖에 안 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리고 그 30일 정도 챌린지 하신 분이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1개월 차에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에 하루 5개씩 사업자 없이 스마트 스토어에 한 달을 등록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솔루션 혜택을 나중에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챌린지에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도 된다. 이렇게 기준을 주면 그때 프로그램 써서 확 해봐라. 2개월 차 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프로그램을 쓰기 전에 2개월 차 되면 내가 이제 잘 버텨낸 거고 견뎌낸 거니까 2개월 차 때는 사업자를 드디어 내긴 내야 돼요. 내는데 여기서도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아까 말했던 대로 안전적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더 안정적으로 간이과세 사업자를 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반 과세, 간이과세가 있는데 사실 두 가지 사업자를 놓고 봤을 때 간이과세자는 당연히 세금 혜택이 굉장히 좋은데 일반 과세로 했을 때 매출이 더 잘 나긴 해요. 뭐 계산서 발행 유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자 종류가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개인 사업자를 내고 여기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간이과세자라는 게 있고 네. 일반 과세자라는 게 있고. 네. 이게 뭐가 틀려요? 간이과세자는 말 그대로 간이 뭔가 되게 심플해 보이죠. 간이 그러니까 정석이 아닌 간이 형식이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이 적은 사업자, 간이과세자들은 뭐 매출 매입 증빙을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더라도 나라에서 얘네들은 되게 소규모니까 세금 신고도 간편하게 그리고 세금 금액도 굉장히 절세를 많이 해주는. 뭐 소공인 그런 거. 그렇죠. 나중에 매출이 커지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전환되기도 해요. 근데 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는 당연히 일반으로만 추가가 되고요. 근데 지금 부업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니까 2개월 차가 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여기서 포인트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안정적으로 가자면 원래는 사업자 등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간이과세만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하면 44,000원인가 들거든요. 서울에서 하면 44,000원, 지방은 좀 더 싼데. 근데 이것도 안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스마트 스토어는 통신판매업이 없어도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내고 스마트 스토어에 다시 한번 그걸 활용해서 상품을 계속 늘리는 거죠. 그게 2개월 차.
아까 말씀하신 44,000원은 네. 뭐 한 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거 1년에 한 번씩 면허세라고 매년 내요? 매년 나옵니다. 1월에 나와서 저 같은 경우도 납부를 매년 하고 자동이체 하면은 자동이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뭐 할 얘기지만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도 다 영업신고증이 필요한데 매년 나갑니다, 면허세는. 한 번만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루에 5개, 평일만 해도 일주일에 25개, 100개, 이제 많진 않지만 100개 넘게 이제 등록을 한 거잖아요. 100개 넘기 시작하면 이제 방법도 좀 알았고 2개월 차 때는 1개월 차 때 매출이 안 났어도 2개월 차 때는 무조건 하나 이상은 주문이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면 어느샌가 부업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간이에서 통신 판매업을 추가 안 했어.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나 둘 주문 처리를 이제 해봐야 될 거잖아요. 주문이 발생하고 주문 처리를 해보고 이게 이렇게 돼서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감을 익히는 순간 이제서야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프로그램 혜택 받아서 마켓을 늘리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한 제품들은 뭐 엑셀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열심히 조사한 거, 상품명 같은 거 다 바꾼 거 엑셀로 받아서 바로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요때는 또 하나 이제 진화해야 되는 게 쿠팡, 1순위가 쿠팡, 스마트 스토어 다음은 쿠팡이 2순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옥션 11번가 순위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꼭 하시길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다양하게 올리면 같은 제품을 변화 없이 똑같이만 많이 늘리면 매출이 저절로 늘어요. 뭐 따로 가공 안 해도요? 따로 가공 안 한다고 해도 매출이 늘다 보니까 마켓은 늘려야 돼요. 2개월 차 때 목표는 간이과세자를 내고 스마트 스토어에 통신 판매 없이 한번 또 등록을 하다가 이제 감을 잡고 하나 이상 주문 처리를 하고 나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서 모든 오픈마켓 회원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2단계고 이제 본격적인 부업 안정화 단계 3개월 차가 접어듭니다. 지금까지도 좀 이행하시기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잡았어요. 그냥 딱 100일 프로젝트죠. 100일 안에 월급만큼 벌 수 있는 부업을 앞으로 마련할 만한 기반을 잡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월급만큼 벌 수 있는 아이템은 맞아요? 이게 요즘 유튜브 보면 막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막 되게 특이한 것들 많이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컨텐츠들 조회수 되게 잘 몇만씩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구닥다리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컨텐츠들 보고 도저히 돈 벌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무슨 저 AI로 로고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막 뭐 몇십만 원 번다 이런 말 하신 그거 잠깐 유행이라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난이도가 더 높다라고 봐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돈을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벌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른 걸 하면 더 큰 걸 벌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AI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하는 개발 지식도 없는데 그걸 할 수 있을 정도면 사실 이 사업을 하면 더 벌 수 있다. 우리 사업의 난이도는 정말 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 궁금한 게요. 뭐 유행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저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위탁 판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제가 만약 가정을 해서 잘하는 단계에 도달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좀 안정적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유행에 따라 이렇게 파도가 쳐서 좀 기복이 심한 편이에요? 장점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한두 제품, 뭐 이걸로만 먹고 사는 셀러면 사실 경쟁자가 나타나서 나를 죽이거나 하면 막 초조하고 불안할 텐데 저는 사실 상품이 많아서 내 제품 누가 먹었구나 해도 냅두거든요. 다른 제품이 어차피 또 팔릴 거고 상품 DB만 유지가 되면 그냥 매출이 굉장히 출렁임 자체의 이 진동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장점 중에 하나, 경쟁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부업으로 적합한 게 부업이 아니라면 사실 마치 주식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틈틈이 쉬는 시간마다 가서 경쟁사 지금 광고비 얼마 썼지? 랭킹 얼마지? 막 이런 거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린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숙제처럼 하면은 걔가 어쨌든 돌고 돌아 돈을 다시 벌어다 주는 거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크다고 봅니다. 꾸준하게만 하면 배신은 안 하는 아이템이다. 맞습니다. 뭐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괜찮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0일째라고 치면 3개월 차, 3개월로 잡았는데 3개월 차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스마트 스토어도 할 줄 알고 다른 마켓에 올리는 것도 해봤고 3개월 차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죠. 프로그램 혜택 같은 것도 최대한 받아가지고 무료 사용 기간 내에 어쨌든 얘를 다 마스터하는 걸 목표로 둬야 돼요.
3개월 차에는 내가 쓰는 프로그램들의 사용법을 숙지하는 달. 그러면서도 꼭 해야 되는 건 하루 5개라는 그 목표, 하루 10개, 뭐, 요 목표를 꼭 채워나가고 남는 시간이 분명히 생겨요. 왜냐면 이제 내가 숙달됐으니까. 그 남는 시간은 프로그램 매뉴얼을 공부하는 거. 그게 3개월 차입니다. 그 단계까지 많이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상품 등록 챌린지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이게 꾸준히가 진짜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쓰지 말라고 하지. 처음부터 자꾸 민군이 적었으면 그냥 진짜 차라리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돈만 한 달 사용료 날리고 이러니까 쓰지 말고 이때 조금 해보고 3개월 차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당연히 뭐 HTML 지식, 이미지 호스팅 지식 이런 걸 다 아는 사람들은 바로 쓰는데 우리가 유튜브를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진짜 초보자분들은 정말 바로 쓰면 안 되는 수준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수동으로 등록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도 서서히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번씩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면 그냥 꾸준히만 따라오면 분명히 감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00일이 지났죠? 4개월 차부터는 이제 주문이 거의 들어오긴 할 거예요. 매일 하나 이상은 꼭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거기서 놓지 말아야 될 게 여기서 또 꾸준함이죠. 여기서 이제 매일 목표를 두고 나는 그럼 이제 이 흐름은 다 잡았으니 하루에 50개씩 뭐 늘려가지고 하루 50개씩 꾸준히 1년 만에 해보겠다. 요거예요. 그겁니다. 그럼 1년 후부터는 어느 날은 월급보다 더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나 차라리 차려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건 이제 그 이후.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적으로 착착착 밟아 나가면은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쉽지는 않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프라인을 하는 이유도 이렇게 여기서 다 같이 그냥 보는 데서 해버려야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도 부업으로 또 할 수 있다고 좀 희망을 전달 드리려고 했는데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주 말하는 게 우리도 지금 영상도 엄청 올리잖아요. 네. 민군 얘는 뭐 유튜브를 뭐 매일매일 올리는데 얘 올릴 때 나는 그럼 10개라도 상품을 올리겠다 약간 이렇게 하시면 저도 제 딴에 나름 바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오늘 이 영상 보고 좀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한번 시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맞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정말 지금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밥 먹고 와가지고 그냥 덕분에 소화가 잘 됐습니다. 이제 소화 되셨으면 들어가셔서 오늘 뭐 쿠팡 등록할까요? 아니면 프로그램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들어가서 한번 찍어보시죠. 자, 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